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 성공버스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년에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해 교육청 주관의 통학버스 운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학생 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중고교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51대가 운영 중입니다.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운영 계획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미니 뉴타운 시범사업,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광역 통합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니 뉴타운 시범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로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또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은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원과 주차장 등을 확충해 역세권 기능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이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다음 달 공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소사구 괴안동과 소사본동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적 통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구체적 정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부천대 소사 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천대는 이 자리에서 소사 캠퍼스를 보건 계열 학과 중심의 특화 캠퍼스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조성 사업에는 실습 강의동, 기숙사, 야외 실습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캠퍼스 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천대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교육 분야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 역량 향상과 실무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피어 코칭 사업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피어 코칭은 계양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소속의 통합사례관리사와 전담 인력이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통합사례관리 절차와 시스템, 실무 기술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개입 방향을 코칭하는 겁니다. 각 동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며 실무자들의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피어 코칭을 도입해 현재까지 총 296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12개 도를 대상으로 동별 2회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평구는 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외에도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며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은 설치 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95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솔터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초급자가 이용하기 쉬운 9홀과 상급자를 위한 산지형 9홀, 총 18홀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김포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로 설계되었다며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우려가 있는 52개 시설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정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주민이 직접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신청제도 운영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것도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 국의 1위 고추를 재배하는 밭입니다. 산불이 스쳐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 비닐이 녹아내렸습니다. 잎은 누렇게 마르고 타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남은 고추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불이 났으니까 저 하우스가 다 이래 녹아가 비껴져 버렸고요. 그래갖고 이튿날부터 저 덮는다고 캔데 또 바람이 불어가 덮어놨는 것이 요 짝에는 다 비껴져 가지고 밤에 비껴져 다 얼어보고 그 짝은 재와 살려놨는데도 지금 저렇게 위에 못 덮었으니까요. 아무 꼴도 마음이 억수로 아프고 안 돼서요. 오기도 싫어요. 의성 마늘과 고추, 사과 등 의성군 지역 농림업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59%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로 농기계마저 불에 타면서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일 시급한 건 어쨌든 주거 시설이 제일 시급하고요. 요거는 군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외부에서 저희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농사 지역이니까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의성 마늘과 청송 사과, 봉화 송이 등 경북 지역 농지 피해는 3,4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시설 하우스는 300여 동이 소실됐고 농기계 5,500여 대도 불에 탔습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특산물 구매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 지역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에는 농가 80곳이 입점해 농특산물 4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안동장터와 영양 온심마켓, 청송몰, 영덕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이번 산불로 대부분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의성장날에서 지역산 상품을 구매하시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도심 공원이나 둔치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의 인기가 높습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동호인 수도 몇 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파크 골프를 즐기기 위해 장시간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공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정교한 퍼팅이 이어지자 홀컵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갑니다.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입니다. 골프와 경기 방식이 비슷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기에 동호인 수도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4만여 명이었던 파크 골프 동호인은 지난해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골프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매일 치면서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누구나 남녀 나이를 불문하고 아주 편하게 그냥 치시면 돼요. 뭐 기본기 같은 조금만 배우시면은 누구나 쉽게 아주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지자체들도 앞다퉈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 성지로 자리매김한 화천군은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천 지역 내 파크 골프장 이용객은 55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 명이 외지 관광객이었습니다. 화천군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이 파크 골프를 즐기기 위해 지역을 찾은 겁니다. 올해도 벌써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화천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또 파크 골프가 재밌으니까
우리 화천에 오셔서 한 달 사기에 집을 얻고 계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짓고 계신 분들이든지 집을 사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 주변의 경기도 상당히 호전되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천구는 파크 골프를 통한 외지 방문객 유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산해면과 간동면에도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관광객 유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도 기존 4개 대회에서 추가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LH가 오는 30일부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4개 블록 1,900여 호에 대한 본 청약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인 A7, A8 블록은 865호이며 민간 공공주택사업 신혼희망타운 A5, A6 블록은 1,099호입니다. 공공분양인 A7, A8 블록은 전세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등 일대에 34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가 빈집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빈집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우선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빈집 대부분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 소유주와 합의가 지연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인천시의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시는 빈집을 매입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위기 아동의 빠른 발견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중점 전략 과제와 17개 주요 사업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아동학대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을 시작합니다. 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공동 홍보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복지 욕구 점검,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후 재학대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생필품비와 양육 코칭, 부모 교육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전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요 응답형 복직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 말까지 총 76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복지택시 사업에는 총 1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경기복지택시에 도비 31억 1,600만 원, 공공형 택시에 국비와 시비 71억 4,200만 원, 농촌형 택시에 국비와 시비 9억 6,800만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수요 응답형 복지택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지역과 시간, 요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필수적인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